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화장품학 교과서 교재를 펴놓고 33쪽입니다. 33쪽에 보시면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이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식약청에서 연락이 와요. 바꿔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읽어보시기만 하고 참고로 하시고 이걸 화장품 용기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주의사항은. 주의사항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품 내용에는 화학성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부에 유해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것을 조심하라 하고 주의해라 하는 주의사항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걸 다 읽어보시고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오늘 배운다 해도 또 이대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 41쪽입니다. 41쪽에 보면은 화장품의 품질 특성이 나옵니다. 4. 화장품의 품질 특성. 품질이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품질을 고려하여 기획 설계의 품질, 제조상의 품질, 판매상의 품질, 그렇게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품질 특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화장품에서 품질 특성이란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어요. 안전성은 발랐을 때 피부에 안전한가 이걸 말하는 거고, 안정성은 크림이나 로션 같은 화장품 이렇게 만들 때 안정적인가, 그 다음에 사용감, 사용성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발합니다. 이것은 알고 계세요.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이렇게 5가지는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안전성이 좋다는 것은 피부에 대한 자극이나 알레르기, 독성 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화장품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므로 피부에 사용했을 때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나 유해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안정성이 좋다는 것은 제품이 일정 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화장품 공장에서 만들 때 이 안전성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사용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2년 이상 되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집에서 상시 놔두어도 변질이 안 와야 돼요. 이것을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의 사용기간 중 화장품의 경시적인 변질, 변색, 변취는 냄새가 변질되는 겁니다. 분리는 기름과 물이 둥둥 떠요. 이렇게 기름이 위에 떠 있어요. 노랗게 분리가 된다. 미생물 오염, 이것은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오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품질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조할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유효성이 좋다는 것은 각각의 화장품들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충분히 나타내어 피부의 적절한 보습이라든지 주름살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이거는 이제 그 기능성 분야입니다. 기능성에 들어가는 것이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세정, 색채 효과 등의 목적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고 따지는 것이 유효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성이 좋다는 것은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되는 향기, 색상, 디자인 등의 기호성 및 사용감과 사용 편리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사용 만족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이 만족을 해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 이걸 다 고려해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화장품에서나 똑같이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품질 특성, 그 표가 나오죠.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43쪽
화장품의 개발과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거기에 있는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성, 유효성, 특히 사용성에 가서 이런 유효성이나 이 부분인데, 이게 일반 화장품이 있어요.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책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시중에 있는 화장품은 분류를 딱 나눴을 때 여성 또는 남성들이 그 화장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여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고객의 니드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화장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드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많은데 어떤 화장품을 써야 이 주름살이 펴질까 없어질까, 또는 기미가 많아서 얼굴이 새카만데 이것을 하얗게 해줄 화장품은 없을까, 이런 등등의 그 고객의 그 고민이 있어요. 피부에 대한 그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제품을 원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시 제품이 있어요. 위시 또는 원트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고객이 필요로 하는 화장품, 고객이 원하는 화장품, 이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돼요. 주식회사 우리코스는 이제 제가 개발 화장품 할 때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구하는 것은 지향하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젊어지게 해주자. 젊어지게 해주자. 그래서 시간을 멈추게 해주고 시간을 되돌려주자. 이렇게 하려면은 건강미인 창조의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미인 건강이 아닙니다. 미인 건강은 얼굴이 예쁘면 된다. 그리고 얼굴이 예쁘면 미인이면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고, 건강미인은 몸이 전체가 건강해야 얼굴이나 이런 피부가 예뻐진다, 미인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미인 건강이 맞는 포커스일까요? 건강 미인이 맞는 것일까요? 10명이면 10명에게 다 물어봐도 건강 미인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들은 그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나 개발력 등등에 있어서 얼굴에만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만드는 거, 이걸로 무난하게 그걸로 필요로 하는 니드 제품은 많이 만들어요. 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데 고객이 필요로 하는 화장품이 아니라 원하는 화장품은 제대로 만드는 것을 35년 동안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즉 화장품인데 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만드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을 발랐는데 몸이, 신체가 건강해진다, 이 뜻입니다. 신체가.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짐으로 인하여 얼굴도 젊어지는 거죠. 얼굴이 젊어져. 젊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미인 만드는 겁니다. 60대 할머니 얼굴이 40대처럼 보인다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나이 먹지 않게 보이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만들려면 몸 안에 건강해야만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냥 필요로 하는 화장품 발라가지고는 20년 이상 젊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표, 광고는 20년 이상 젊어집니다 하고, 뭐 요새는 어디 화장품 광고 보니까 진피까지 흡수합니다. 요새 진피까지 흡수 안 되는 화장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건강하게 됨으로 인하여 완전히 진짜 젊어지는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게 기초 화장품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은 그 얼굴이 20년 이상 젊다고 한다면 굳이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볍게 터치만 하고 말지. 근데 색조 화장을 비교적 진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이보다도 더 늙게 보이는 사람들이 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균 여성들은 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 뜻은 뭐냐? 진하게 한다는 것은 감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색조 화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뷰티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색조 화장을 위주로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전문가들을. 근데 이 아트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을 잘 찾아보면 사기라고도 나와요. 아트는 예술이면서 동시에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색조 화장할 때는 참 예쁘게 보여요.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색조 화장 목적이 예쁘게 보여주는 것이 색조 화장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색조 화장하면 예뻐진다고 하거든요.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예쁘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떼안고 싶고 어떤 여성을 예쁘게 보이니까. 근데 밤에는 시치할 거 아니에요. 얼굴을 시치면은 맨 얼굴 딱 보니까 침 뱉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침 뱉고 싶어지는 그 얼굴을 낮에는 감추는 것이 색조 화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여성들이 색조 화장을 진하게 할수록 옅게 하는 거는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얼굴은 색조 화장을 살짝 합니다. 여성들이. 근데 자신 없는 얼굴, 즉 나이보다도 많이 늙게 보이는 얼굴, 이거는 굉장히 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껴안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는 침 뱉고 싶다 이겁니다. 그거 예뻐지려면은 성형수술을 해야 예뻐지는 거지, 색조 화장을 잘한다고 해서 예뻐지는 건 아니다. 색조 화장은 예뻐지는 그 테크닉이 아니라 색조 화장이 하는 목적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테크닉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색조 화장을 기초 화장은 젊어지게 하는데 목표가 돼야 되고, 그 젊어지게 하려고 보니까 몸속에 있는 건강을 화장품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다스려보자 하는 것이 제가 35년 동안 풀어왔던 숙제입니다. 내 나름의 과제예요. 의학적으로는 젊어지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동서양 어떤 의학으로도 젊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이미 늙어버린 얼굴을 다시 젊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연구한 것이 뭐 줄기세포니 뭐니 이런 것이 있는데, 줄기세포는 내 신체가 신생이 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거거든요. 줄기세포가 내 몸을 완벽하게 젊어지게 부활시켜 주는 게 아니라 다시금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늙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젊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모든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얼굴로 다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로 얼굴을 보고 몸속에 질병이 무엇이 있는가를 판별하고 감별하는 것을 유튜브에 제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내부의 질병으로 인하여 희한하게 얼굴로만 표시가 됩니다. 내부의 질병이 다른 부위, 피부에도 어느 정도는 표시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내부의 질병은 다른 피부가 아닌 얼굴 피부에만 주로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얼굴 피부에 나타나요. 그래서 유명한 내과 의사들은 목진을 먼저 합니다. 진찰실 문 열고 들어오는 환자 얼굴을 먼저 봐요. 얼굴을 보고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훌륭한 내과 의사들은 어느 정도는 다 판별합니다. 알아요. 물론 색조 화장 안 했을 때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맨 얼굴 상태. 그걸 다른 말로 목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으로 검진한다. 목진. 그 정도로 얼굴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려고 해도, 얼굴이 또 젊어지려고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젊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주름살 개선에 대한 식약청에서 기능성 원료 정해줘가지고 그것을 몇 % 넣어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에는
주름 개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표시해도 법적으로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거 발랐을 때 주름살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더냐는 겁니다. 가성주름처럼 잔주름은 개선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마에 있는 거, 눈 밑에, 눈가에 처지는 거, 팔자주름, 이렇게 깊은 주름, 목주름 같은 거, 절대로 깊은 주름은 펴지질 않아요. 이것을 환상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35년 동안 제가 연구한 결과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가능해졌어요. 이게 내 몸의 모든 것들이 얼굴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전신의 화장품을 발라서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얼굴도 20년 이상은 젊어질 수가 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코스의 지향점이고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35년간을 연구를 해오고 개발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젤입니다. 셀젤이라는 제품이고, 셀젤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이라는 아주 독특한 식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걸 복용하면서, 식품을 복용하면서 셀젤로 전신관리를 받는다면은 20년 이상 젊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지사나 피부관리실에서 저희 거래처들이 열심히 매진을 하고 비만관리까지 같이 겸해서 고객들을 관리한다면은 보람과 비전을 느낄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고객들이 계속해서 창출이 된다. 나는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실들이나 지사 보면은 우리 걸로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회사 것이 뭐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럼 치워버려요. 치워버리고 또 그거 몇백만 원어치 사서 또 해요. 또 한 석 달 하다 보니까 안 되네. 그럼 치워버리고 또 다른 거 해요. 이러다가 1년, 2년을 뱅글을 돌고 돈도 못 벌고 나중에는 다시 또 찾아와요. 저희 회사 찾아온다니까 나중에.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효과가 나옵니다. 내가 말한 건 하나도 안 틀리게 효과가 나오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 관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해봐야 뱅글은 돈 번 거 내버립니다. 벌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다 나가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지금 이 내용은 화장품학을 배우는 석박사 과정 거치고 있는 연합학술원의 우리 학생들,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이것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도 이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했을 때가 이 내용을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43쪽 화장품의 개발과 산업화 1. 화장품의 개발 과정. 상품 개발이란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조직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화장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먼저 시장의 변화와 기회 요인을 잘 이해하여 소비자의 욕구, 니드라고 되어 있네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화장품 다 니드에 촉구하는 화장품이에요. 니드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 그 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 이걸 시드라고 해요.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아이디어, 즉 어떠한 아이디어로 이 제품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낸다 이것입니다. 본격적인 상품 기획에 의해 상품 컨셉 개발과 제품화 연구가 진행되는데, 제품화 연구는 내용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처방 연구와 용기, 포장재 등의 포장 연구로 나누어진다. 화장품의 품질 특성을 검토한 후에 처방과 용기, 제조 공정 등의 사양을 결정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 신청을 진행한다. 컨셉과 품질력에 대한 소비자 품평단의 종합평가 단계를 거치면서 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시장에 상품이 출시된다. 여기서 자꾸 컨셉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화학사들이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들기 때문에 첨가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컨셉 정도로만 넣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원료를 좀 넣으라고 하면은 한 0.01 또는 0.001 이렇게 컨셉 수준으로 넣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 효과가 안 나와요. 최소한 1% 이상은 넣어야 되는데 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피부에 부담이와 자극을 주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효과보다도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나는 35년을 쭉 겪어왔잖아요. 어떤 원료는 1% 또는 3%를 넣어도 아무 이상 없다. 셀젤 같은 경우는 생명원소가 15%가 들어갔거든요.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컨셉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상품의 개발 기획 단계부터 상품의 출시까지의 기간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년 정도 선행하여 진행하며 이 1년 정도는 연구한 다음에 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6개월 빠르면 6개월 안에도 출시가 가능합니다. 예, 신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유효 성분의 개발이나 신제형을 도입하는 경우는 보다 긴 기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몇 번 만들어서 샘플로 테스트해보고 억수로 그렇게 몇 달 며칠을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상품 만드는 것입니다. 상품이 출시된 후에도 상품의 인지율, 사용률, 재구매율 등을 조사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발전 방향과 소비자의 트렌드 및 요구사항을 정확히 예측하여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보이지 않는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니드보다는 위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44쪽의 그 도표는 방금 설명한 것을 표로 만든 것 뿐입니다. 읽어보시고 2번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장품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및 두뇌 지각형 산업으로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 화장품 산업입니다. 아울러 화장품은 기호성이 강한 이미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수명, 즉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새로운 제품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경제 사이클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 화장품 대기업 회사들은 하나의 제품 브랜드가 나오면은 10년 이상 가는 거 거의 없어요. 주로 2, 3년 안에 그 브랜드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시 다른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왜 2, 3년밖에 안 가냐? 안 팔리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잘 팔리는 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는데 우리 코스는 35년입니다. 지금 35년인데 이제 35년 만에 더 좋게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이상은 이미 신제품으로 더 좋게 바꿨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왜? 잘 팔리니까 그래요. 잘 팔린다는 것은 고객이 그만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산업은 인종별로 피부 특성이 다르고 화장의 습관이 각 국가별로 차이를 갖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수 중심의 산업으로 성장해왔다. 또한 화장품 산업은 정밀화학공업의 일반적인 특징인 고부가 가치의 특징을 지닌다. 최근 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 화장품이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신규 업체가 대거 진출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수익성은 매우 악화되었으나 제조업 전체와 비교할 때 여전히 수익 구조가 높은 산업이 화장품인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 K방역이 소문이 나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이 되면서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 버렸어.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의 화장품 회사들 가서 보면 막 기계가 쉴 날이 없어요. 얼마만큼 만드는지. 그만큼 수출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 것은 필요로 하는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국내 내수, 그것도 주로 피부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창출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진 않아요. 하지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 2, 3년 만에 이게 사라지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화장품의 원료 개발을 위한 투자 부족, 미약한 기술 수준 등의 원인으로 화장품 원료의 수입 의존도는 생산 원료 재료비의 원재료비의 8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게 이것은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첨가제입니다.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원료, 이것이 한 80%는 수입품이에요. 예, 이것도 알고 계시고, 최근 들어 우리 고유의 화장품 원료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향료나 계면활성제 같은 주요 원료의 경우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계면활성제를 나쁘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악평이 났어요. 옛날에 유동 파라핀을 썼거든요. 좀 싼 거. 그래서 그랬던 건데 요새는 레스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천연 계면활성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다. 계면활성제 좋은 거예요. 화장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비교적 수명이 짧고 기호성과 유행성이 제품의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 구조적인 면에서 제품의 사양이 다양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게 요새는 많이 만들질 않아요. 여러가지 품종을 소량씩 만들어서 판다 이겁니다. 화장품의 제조 수명이 짧은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화장품을 제조하는 각 회사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짧아지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는 30년 이상을 버텼잖아요. 앞으로 내가 지금 싹 바꾸면은 지금 바꿨어요. 많이 바꾸고 있는데 50년 내지 100년 가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광고비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특히 광고나 새로운 신상품에 매우 민감한 소비자들은 유행처럼 화장품을 구매하며 유행의 기간이 짧듯이 화장품의 제품 수명도 단축이 된다. 현재 화장품의 공급은 과잉 상태, 맞아요. 과잉 상태고 수입 개방으로 인해 외제 화장품의 국내 시장 진출로 경쟁 판매가 가열되고 있다. 유통은 방문 판매, 일반 판매, 업소 판매, 시판, 온라인 판매, 그리고 최근의 다단계 판매 등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가진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판매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판 제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화지연 및 미래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미래 발전성이 크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가치와 욕구는 우리 사회가 첨단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산업은 미래지향적이며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장이 이제 파트 1이 끝났고 피부와 화장품에 대해서 배우는데 피부와 화장품은 48쪽부터 보면 뭐 피부 구조니 뭐니 이게 나와요. 이거는 대면교육 때 자료를 또는 칠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대면교육 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비대면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맛보기로 우리 거래처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석박사과정 하니까 아이고 나 어려운 거 안 해 귀찮아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립니다. 거래처에 다 보내드릴 테니까 숙지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